저 백현진 씨가 제일 편합니다. 예.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별 생각이 없었고 일단은 문석 프로그래머한테 연락받아서 처음에는 이게 그 경쟁인가 해서 어떤 컴페티션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게 제 요소인데 삶에 일단은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제 전주 영화제 가봐야겠구나 했어요. 일단 세 편이라 그래서 뷰뉴엘 3부작이 그냥 번쩍 떠올랐어요. 테트리스처럼 딱 잘 맞겠구나 그렇게 했던 거고 뷰뉴엘 영화들 가끔씩 그 3부작들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아직도 그런 거고 근데 이걸 극장에서 이제 볼 수 있으니 그 중에 한 편은 극장에서 오래전에 하여튼 보긴 봤는데 나머지 두 편은 제가 극장에서 못 봤어요.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랑 자유의 환영 이 기회에 나도 극장에서 보면 신나겠다 했던 거고 그 제가 참여했던 영화들은 뭐 사실은 뭐 박찬욱 감독님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얘기하는 쟁쟁한 감독들이랑 작업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왠지 그냥 좀 덜 알려진 영화를 여기서 함께들 보면 어떨까 싶어서 특히 김지영 감독의 뽀삐는 극장에서 본 분들은 정말로 극소수일 거고요. 제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시절에 김지영 감독 영화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뽀삐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 했던 거고 2000년 초반부터 독립영화 쪽에서 이제 배우로 일을 하긴 했으나 백현진 진짜 연기해? 그러면서 근데 연기가 너무 뭐 흥미롭다, 인상적이다, 회자됐던 작품이 경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배우들 사이에서 분량은 굉장히 작기는 한데 경주도 간만에 극장에서 한번 봐야겠다 그랬던 거고 경주 이제 주제곡 만들어서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나고 뷰뉴엘이요? 그냥 너무 달라요. 저는 다른 거 좋아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다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삶을 사니까 다른 일들을 해낼 텐데 뷰뉴엘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다른 작업을 해내는 사람이라 다른 영화를 찍어내는 사람이라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뷰뉴엘 굉장히 좋아하니 가끔씩 하여튼 근데 특히 그 3부작들이 너무 사실 저는 웃겨서 너무 배꼽 잡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가 딱 그냥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잘 엮여 있으니까 생각도 잘 나고 그래서 3부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낚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문석 프로그래머한테 연락 받았을 때 세 편 딱 했더니 그냥 바로 테트리스가 딱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뷰뉴엘 3부작이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도 그게 진짜 제일 골 때리는 것 같아요. 그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혹은 유혹이라고 불리는 그 영화 너무너무 웃겨요. 그리고 좀 통쾌하기도 하고 그 세 편 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 대한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재밌고 쉽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한 다름이다. 약간 그. 예. 올해 지금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작년 말에 어떤 하루에 뭔가 번쩍 와 이거 뭐 하나 더 찍을 수 있겠구나. 그 하루를 9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자동적으로 디엔드 영원한 농담 올해 찍을 게 하여튼 또 끝이 들어가요. 끝 3부작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 물리적인 길이가 뭐 30분, 40분이었는데 그 앞 것들이 요번에도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30-40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그냥 장편으로 하나 길이가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그 디엔드랑 영원한 농담도 사람들한테 거의 많이 안 보여졌는데 요거 묶어서 이렇게 그냥
내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배우들도 지금 거의 다 섭외가 됐고 김우영 촬영 감독이 촬영해주기로 했고 뭐 그래서 요거를 올해 찍을 것 같아요. 찍어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털어내려고요. 네. 김지영 감독과 김지영 감독의 언니 그 현대미술가로 일하는 김나영 씨가 공동으로 연출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그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제 라면 끓이면서 이제 주저리 뭐 얘기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 단편을 참여했었어요. 이제 그 인연으로 김지영 감독한테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랑 하여튼 오래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죽었는데 동영상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싶다. 바다가 육지라면을 참여하고 결과물을 재밌게 본 상황에서 이 감독이랑 같이 움직이면은 재미있으려나. 그리고 뭐 자기 반려동물 죽음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그 배우의 정체성은 내가 배우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하는 거를 재미있어는 했는데 드문드문 이제 연락 오면 품앗이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건데 그때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배우로서 자의식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뭐 가서 연기하고 음악가로 영화 음악에 참여하는 거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뭐 주제곡 만들어서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때도 아니었는데 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후로 이제 시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시장에서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상업 영화와 드라마 쪽에서. 근데 배우로 왜 그렇게 제가 정체성을 그러니까 그 자의식을 뭐 이렇게 갖지 않았냐면 저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품앗이 다니듯이 날라리처럼 드문드문했던 건데 그냥 거기서 계속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뻔히 아는데 시장에 뭐 성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배우라 그러는 게 좀 실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유보하고 있었다가 아유 뭐 이 정도 량을 일을 하는 건 또 배우가 아니면 뭐겠나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배우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쓰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뭐 예를 들면 재작년에 이제 빌런 몇 개 했는데 그 시리즈물에서 빌런 역할한 게 너무 그 시리즈물들이 잘 되고 이러니까 재빨리 제 회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SNS에 올렸죠. 그 캐릭터 정말 그 특별한 거 아니면은 보내지 말라고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빌런 역할들을 끊고 작년에는 그냥 코미디 한 2편 시리즈물에서 하고 뭐 그랬어요. 그 저는 그냥 그 인간이라는 동물도 자연의 일부니까 죽을 때까지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그 생각이 변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공연할 때 말고는 곡 만들 때건 그 현대미술가로 일할 때건 다 혼자서 일을 하는 건데 혼자 일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되게 즐겁게 혼자서 일을 하는 건데 스태프들 100명씩 있는 그 현장들 50명, 100명 있는 현장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일시적 소속감이 전화할 때 인스턴트 소속감이라고 그 머리에서 한번 그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그 제가 살아가는데 시간 꾸리는데 밸런스상 괜찮더라고요. 그 균형이.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도 그냥 괜찮은 거구나. 결과보다는 그 일할 때 즐겁게 일하는 순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현장 가서도 요즘은 즐겁게 일을 해요.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초중반까지 일러스트레이터랑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컨퍼메이션 받는 거를 못 견디더라고요. 가사 쓸 때도 당연히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건데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누가 고치진 않고 이걸 조금
좀 수정해줘, 변경해 줄 수 있어? 변산 때 한번 그랬고, 이준익 감독님이 한번 가사 조금 여기 바꿔볼까? 사실은 보통이면 어림도 없는 소리인데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위해서 어쨌든 만드는 노래이니 마음을 열고 뭐 어느 부분이요, 뭐 근데 어떻게 바꿔줘는 저한테 디렉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변산두 가사를 제가 쓴 거에서 조금 변경을 했고, 마찬가지로 경주 때도 장률 감독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조금 몇 군데 그냥 변경했던 것 같아요. 영화 음악가도 그냥 2000년 초반에 일하다가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달파란, 방준석, 장영규는 쭉 영화음악가로 가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있고 컨퍼메이션이 있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영화음악 감독은 크레딧상으로는 복수는 나의 것, 막 그쯤이 마지막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뭐 임상수 감독님이 연락 와서 뭐 엔딩 크레딧에 들어갈 곡 같이 작업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그냥 편하게 한 곡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주문을 많이 안 하시고, 저한테 연락하는 감독들은 사실은 거의 맡겨 주시는 거니까. 변산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사 조금 얘기하신 거지 그냥 다 맡겨주시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 시기 때 아마 뭐 한 2년에 한 번, 두세 번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세 편을 전주에서 틀기로 결정하고 나서 클립들을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냥 조금씩은 찾아봤어요. 특별한 어떤 순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득 떠오르는 작업들이 있는데, 아마 그냥 그 문득 떠오를 때 뭐 이런 노래도 듣고 저런 노래도 듣고 이런 영화도 보고 뭐 저런 책도 보고 그런 건데, 언어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인상적인 순간에 뷰니엘한테 내가 링크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그리고 문명에 대한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엄청나게 쉽고 웃기게 하는 무언가를 보고 싶으시면은 뷰니엘 3부작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이라는 게 어떤 뭐 이렇게 뭐 절대적인 선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에 맞게, 관계에 맞게 잘 컨트롤을 해야죠. 근데 선 넘는 거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그 어떤 제도에서,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선에 대한 거는 당연히 예술가니까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맨투맨으로 관계에서는 선 같은 거는 진짜 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선 같은 거는, 그런 건 저는 사실은 선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든 선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분들이잖아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여튼 건강하세요. 그리고 전주영화제, 저는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영화도 보고 놀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움직이시면 어떨까. 여기까지입니다. 전주 가맥집에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